63번 정약용의 보리타작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네 줄을 우리가 기 부분, 그 밑에 네 줄을 승, 그 밑에 두 줄을 전, 마지막 두 줄을 결, 이렇게 기승전결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막걸리라고 하는 것은 서민의 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농민들이 농사를 짓다가 힘들 때 마실 수 있는 그런 서민의 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젖빛처럼 이랬습니다. 직유법 사용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뿌옇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시각적인 심상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사발에 보리밥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 밥그릇에다가 보리밥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먹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높기가 한 자루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을 고봉밥처럼 가득 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30cm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밥을 30cm만큼 높이로 먹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과장법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이렇게 말했죠. 자, 도리깨라고 하는 것은 곡식의 나다를 떠는데 쓰는 농기구다. 지금 농민들이 보리 타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리깨라는 농기구를 이용해서 보리 나다를 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도리깨라고 하는 거는 길다란 장대에다가 이렇게 요런 것들을 달아가지고 돌리면서 이렇게 탁 때리면 보리 나달이 떨어지는 그런 농기구를 의미합니다.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민들의 일하는 그런 모습인데 굉장히 건강하고 그 활기찬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각적인 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옹해야 소리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자, 보리타작하면서 도리깨질하면서 부르는 영남의 노동요다 그러면서 그 일할 때 힘드니까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힘을 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삽시간에 보리나달 온 마당에 가득하네. 농민들이 지금 보리타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금방 나달이 다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고받는 노랫가락에서 노랫가락은 지금 노동요를 뜻하겠죠. 노동요. 자, 민요를 선창과 후창으로 나누어 부른다 해서 앞에 사람이 노래를 하면 뒤에 사람들이 따라서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노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티끌 뿐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 기와 승 부분에서는 지금 농민들이 지금 보리타작하고 있는 그런 모습, 화자가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와 승 부분에서 자, 선경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경. 선경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경치를 제시한다. 이렇게 보면 되죠. 경치를 제시한다. 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제시한다. 이걸 우리가 선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우리 전결 부분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기색이라고 하는 것은 정약용의 입장에서 농민들이 보리타작하는 모습을 살펴본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그 모습이 굉장히 즐겁다 이렇게 말했죠. 농민들의 모습이 일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보람차고 즐겁게 일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았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인데 정약용이 양반의 입장에서 농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았다는 거는 심신이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농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사람이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면 굉장히 피곤하고 어떤 괴로운 그런 인생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 나오는 농민들은 마음이 몸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그 몸과 마음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자,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삶,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낙원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다. 자, 무엇하러 벼슬길에 헤매고 있으리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낙원은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벼슬길은 세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긍정적, 부정적 단어를 동그라미와 세모로 구분해서 시어를 파악해주면 되겠습니다. 벼슬길은 헛된 명분을 쫓는 삶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농민들의 보리타작하는 모습에서 낙원의 모습을 찾아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한시가 보리타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전과 결 부분에서 우리가 후정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후정이라는 것은 자, 뒤에서 정서를 얘기한다. 정서를 표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 경, 후, 정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는 경치를 표현하고 뒤에서는 정서를 표현한다. 이런 우리 시상 전개 방식을 선경 후정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결 부분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낙원이 먼 곳에부터 헤매고 있으리요. 화자가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룬 농민들의 건강한 삶을 통해서 세속적인 공명을 추구하며, 공명은 이름을 떨친다. 벼슬길에 나아가서 이름을 떨친다. 그런 자신의 과거의 삶을 반성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화자의 태도는 모함에 휘말려서 여러 차례 고초를 겪었던 정약용의 삶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모함을 받아서 강진으로 유배를 가서 생활하였고 그때 여러 많은 책들을 저술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보리타작은 한 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갈래는 행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정약용은 실학자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인 성격 그리고 반성적, 묘사적, 예찬적 농민들의 건강한 삶의 모습을 예찬하고 있다. 굉장히 높이 칭찬하고 숭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제 농민들의 건강한 노동을 통해 얻은 삶의 깨달음 자,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농민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예찬, 벼슬에 얽매였던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 표현 1번. 농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시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노동 현장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정약용은 실사구시, 실질적인 학문을 추구하는 그런 실학자로서 중농주의 실학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거는 농사를 중요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겠습니다. 문제 1번. 정신과 육체가 일치된 경지, 벼슬길과 대조되는 시어는 우리가 낙원이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번. 이 작품에서 농민들의 건강한 삶에 대한 화자의 평가가 제시된 시행. 우리 전 부분에서 마음이 몸에 노예되지 않았네. 이 부분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3번. 자, 이 작품의 화자는 전반부에서 보리타작하고 있는 농부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땡땡하고 에서 들어갈 말은 우리가 그림 그리듯이 자세하게 나타내는 방법을 묘사라고 해주면 되겠죠. 후반부에서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 4번. 시상 전개 방식을 묻고 있으니까 우리가 선, 경, 후, 정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5번 이 작품은 실생활의 유익을 목표로 하여 현실에서 가치 있는 삶을 모색하는 사상을 우리는 실학 사상이라고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정약용의 작품 탄빈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자, 탄빈은 한탄한다, 가난, 가난을 한탄하는 그런 내용의 한시를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한시가 해석이 되어 있지만 원래 본문에는 한문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자, 여기 글자 수가 하나, 둘, 셋, 넷, 5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오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4줄 묶어서 8줄로 이루어진 한시의 형식을 우리가 율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탄비는 오언 율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형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안빈낙도하리라 마음 먹지만 안빈낙도. 자, 안빈낙도는 가난한 생활을 하면서도 가난 속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기는 자세를 우리가 안빈낙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빈낙도하리라 마음 먹지만 정작 가난하고 보니 마음이 편치 않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의 한숨 소리에 문장도 꺾어지고 너무 가난하니까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놈도 굶주리니 교육 엄하게 못하겠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어려움, 처성자옥 이 말은 아내라는 성 그리고 자식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런 뜻이죠. 아내와 자식이 있는 사람은 집안일에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뜻의 한자성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정약용의 입장에서 가난 때문에 아내와 자식에게 얽매여서 함부로 하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꽃과 나무 모두들 생기 없어 보이고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내용이죠. 시도, 책도 요즘은 시들하기만 해라. 부잣집 담 밑에 보리가 쌓였다지만 부잣집 여기 세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잣집 들사람들 보기에만 좋을 뿐이라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사람들 보기에만 좋은 뿐이다. 자, 지금 동그라미와 세모는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 밑에 돋보기를 보면은 굶주림에 시달리는 들사람들 평민의 가난한 생활과는 달리 부잣집에서는 곳간에 쌀가마니가 넘쳐나서 하찮은 보리는 담 밑에 쌓아둘 만큼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리 역시 보기에만 좋을 뿐 들사람들이 차지할 수 없는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부분에 부잣집에는 먹을 것이 차고 넘쳐서 담 밑에 보리가 쌓여 있지만 자, 가난한 평민들은 그걸 먹을 수가 없겠죠. 부잣집에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들사람들 보기에만 좋을 뿐이라네. 이 말은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약용의 탄비는 한시로 되어 있고 오원 율시다. 사실적이고 직설적인 성격, 가난으로 인한 어려움, 자, 가장으로서의 가난한 생활로 인한 탄식이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사실적 직설적인 어조로 개인적인 감회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난으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난 작품으로 박일로의 누항사라고 하는 가사 작품이 있다. 가사. 자, 여기서 시상 전개 방식을 우리가 2줄씩 묶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 함, 경, 미 이렇게 2줄씩 묶어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수련에서는 쉽지 않은 안빈낙도의 삶, 함려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며 느끼는 가장으로서의 어려움, 격려는 꽃과 나무, 시, 책도 모두 시들하다. 미련은 그림의 떡일 뿐인 부잣집 단밑의 보리를 표현하고 있다. 문제 1번. 이 작품에서 화자는 가난한 처지에서 뭐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안빈 낙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정리해 주겠습니다. 2번. 이 작품에서 자연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가 어떤지 보기와 비교를 해서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를 한번 보면 자, 집방석 내지 마라. 지프로 만든 방석 필요 없다는 거죠. 낙엽엔들 못 앉으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불 켜지 마라. 소나무 가지 꺾어다가 불 켜지 말라는 거죠. 어제 진 달 돋아온다. 달이 뜰 것이다. 아해야. 박주 산채이어든 없다 말고 내어라. 박주 산채라고 하는 한자성어는 싸구려 술과 산나물이라는 뜻인데 그냥 지극히 소박한 음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보기에서는 자연을 풍류의 공간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탐빈에서는 자연을 현실적인 생활 공간으로 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